생존의 첫걸음. 시우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희미한 등불은 멀었고 발밑은 흙과 돌멩이, 젖은 나뭇가지들로 뒤덮여 있었다. 낡은 운동화는 금세 진흙투성이로 변했고 축축한 옷은 밤 공기에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가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숲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낯선 소리들로 가득했다.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 풀벌레들의 합창,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현대 도시의 익숙한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원시적인 자연의 소리가 그의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 보이던 등불은 여전히 아득했고 그의 핸드폰 플래시는 점점 약해지는 듯했다.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자 또 다른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마저도 꺼지면 그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터였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차가운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조약돌이 다시 미세한 푸른 빛을 깜빡였다. 시오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조약돌을 문질렀다. 그러자 차가운 표면이 투명한 유리처럼 변하며 그의 눈앞에 홀로그램 영상이 떠올랐다. 처음 본 순간의 충격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공포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홀로그램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그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시오는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방대한 지식과 양자 컴퓨터의 정보가 연결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의 두뇌가 가진 비상함이 이 기계와 공명하는 것 같았다. 그는 홀로그램을 조작하려 손가락을 허공에 움직였다. 놀랍게도 그의 의지대로 화면이 전환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현재 시간을 검색했다. 홀로그램에는 1585년 6월 24일 경기도 남양주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시우는 그제야 자신이 단순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과거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했다. 500년 전의 조선시대.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열이 차올랐다. 2027년 절망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 검은 조약돌,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이다. 첫 번째 단서, 그리고 결심. 시우는 양자 컴퓨터의 홀로그램을 통해 주변 지형과 당시의 주요 정보를 빠르게 훑었다. 1585년 남양주 일대 극심한 가뭄. 그의 머릿속에 있던 역사적 지식과 양자 컴퓨터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가뭄이 앞으로 2년간 지속되어 극심한 기근을 초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도 함께 나타났다. 그는 주저앉아 양자 컴퓨터의 푸른 빛을 응시했다. 2027년, 그는 자신의 비상한 두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과거로 왔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미래의 모든 지식을 담은 초소형 양자 컴퓨터가 쥐어 있었다. 이 미지의 힘을 숨긴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지식을 이용해 삶을 개척하고 어쩌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을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지냈던 뜨거운 열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은신처를 찾아서. 새로운 희망은 잠시뿐 곧 현실적인 문제가 시우를 덮쳤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낯선 숲속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양자 컴퓨터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다시 홀로그램을 띄웠다. 생존 가이드, 조선시대. 그의 머릿속에 있던 방대한 지식과 양자 컴퓨터의 정보가 합쳐지며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빠르게 검색해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은신처였다. 짐승의 위협과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양자 컴퓨터는 주변 지형을 분석하여 가장 가까운 동굴이나 바위 틈새를 찾아냈다. 시우는 플래시를 비춰가며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숲은 낮보다 훨씬 더 음산했고 나무 그림자들은 괴괴한 형상으로 변해 그를 위협하는 듯했다. 그는 현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자 컴퓨터가 가리키는 방향에 작은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입구는 덩굴과 수풀로 가려져 있었고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온은 플래시를 비춰 동굴 안을 살폈다. 다행히 짐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바위벽에 등을 기댄 채 시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고비를 넘긴 셈이었다.